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쏠림이라고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쏠림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특정 종목만 과도하게 상승하고 나머지는 죽는 쏠림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 같이 상승하긴 하는데 뭐가 더 많이 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주도주만 되고 나머지는 죽느냐 아니 나머지도 사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상반기 때 경험했던 쏠림은 이제 주도주만 빼고 나머지는 다 죽는 쏠림이었죠. 근데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극단적인 쏠림은 완화가 된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저희가 소위 미국에서 대장주라고 일컬어지는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종목들이 우위를 보일 거냐, 약화될 거냐, 이 기업들이 이제는 뭐 언더퍼폼 할 거냐 그런 말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주가가 비싸다 그래서 사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되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무수한 사례들을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도 그렇지만 암호화폐 때문에 GPU 처음에 열풍 불었을 때 그때도 5, 60배였어요. 그때 비쌌다고 해서 지금 못 샀으면 결국은 지금까지 올라오는 이 붐을 다 놓쳤을 거고요. 그리고 테크 버블 때도 뭐 단적인 사례로 제가 기억나는 종목 시스코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되게 비쌌어요. 처음에 시장에 등장했을 때 4, 50배 했는데 1000배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싸다, 비싸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기업들의 성장이 이어지느냐, 못 이어지느냐 그것만 오직 판단하면 되고요. 지금 빅테크들 같은 경우에 특히 매그니피센트 세븐만 놓고 봤을 때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에 매출 그로스 기준으로 10% 이상은 나요. 근데 미국 경제 성장이 대충 4에서 5% 정도 하고요. 명목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기업들의 성장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얼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종목들이 상승한 지 대략 한 6, 7개월 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비싸다 그래서 사지 않는다라는 거는 미국 주식시장의 속성에 잘 맞지 않는다. 저희는 뭐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특히나 주도주의 입장에서는 이익만 보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 트렌드는 당분간 이어질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올해, 내년 이 정도로는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종목이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올해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바꿔준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챗 GPT였을 거고 두 번째는 아마 SVB였을 겁니다. 근데 챗 GPT가 굉장히 중요했던 건 사실 빅테크들이 AI를 하겠다라는 거 뭐 되게 오래된 이야기예요. 사실은 알파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7년 가까이 됐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상용화된 서비스로 나오고 뭔가 이제 선제적인 서비스가 나옴으로써 마소가 이 판을 다 먹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것 자체가 올해 저희 주식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다른 이제 AI를 개발하는 기업들도 나도 질 수 없다, 나도 질 수 없다 하면서 그 이후에 투자와 관련된 계획들을 엄청나게 발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AI가 당장 우리한테 돈이 될까라고 봤을 때 뭐 그 사업들이 유의미한 매출을 당장 만들어내고 있진 못해요. 근데 그 뒷단에서 빅테크들이 AI 서비스 당장 돈 벌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서버 다 쟁여두고 뭐 가속기, GPU 이런 거 다 챙겨두고 일단은 가야 되는 거죠. 그 상황 자체가 주식시장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것들은 소비와 관련된 사이클이 아니라 투자와 관련된 사이클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사이클을 한 번 일어나게 되면 대충 8에서 10년 주기라고 얘기가 돼요. 그러면 빅테크들 입장에서 한번 AI를 하겠다 그래서 서버를 깔고 최적화를 하고 소프트웨어를 올리고 인력을 투입하고 이런 과정 자체가 1년 만에 끝나는 과정은 아니죠. 얼추 3, 4년 정도는 이어지는 과정일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알고 있는 큼지막한 기업들 뭐 마소, 구글 뭐 이런 기업들이 돈을 좀 잘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어디다 쓸까라고 봤을 때 사실 AI 말고 지금 큼지막한 분야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은 AI 쪽에 대한 모멘텀 이미 지금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다 해 보이시지만 저희는 뭐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금리 방향성 먼저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저희는 금리가 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금리가 애당초에 긴축 정책을 쓴다는 거는 펀더멘탈을 저해시켜서 다시 물가나 경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인데요. 지금까지 뭐 연준이 기준금리를 뭐 550bp까지 올렸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의 경제 펀더멘털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몇몇 국지적으로 영향을 주죠. 뭐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이라던가 이런 쪽에 영향을 주는데 이제 빅테크들 같은 경우가 특히 이 단절을 만드는 거대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기업들은 뭐 금리 베이스로 이제 레버리지를 늘리거나 이제 대차 대조표를 구성하지 않고요. 매월 뭐 현금이 발생되면 발생되는 대로 그걸 다 매출로 인식을 하죠.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뭐 만약에 레버리지를 써서 뭐 업황이 되게 좋아지고 이랬다면 아마도 금리가 올라갈 때 굉장히 영업 활동이 위축이 됐을 겁니다만 지금 미국 경제 전반적으로 또 빅테크뿐만이 아니라 가게들도 굉장히 레버리지가 적기도 하고요. 기업들도 부채가 적기 때문에 금리가 지금은 펀더멘탈에 따라서 올라가는 국면처럼 보여집니다. 시계열을 한 2년 정도로 길게 뽑아놓고 본다 그러면 이제 물가가 낮아지긴 할 거기 때문에 금리 방향성은 여기서 막 엄청 저희가 작년에 괴로웠던 것처럼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특히나 이제 물가가 높아졌던 요인들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요가 굉장히 세서, 그 다음에 공급이 좀 타이트해서였는데 공급이 타이트했던 부분들은 많이 풀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특히나 가장 풀리지 않던 인력 수급난까지도 고용시장의 불균형도 풀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근본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거의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 번의 파고는 감내해야 되되 뭐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걱정을 덜어도 되는 국면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빅테크들의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 거냐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갖고 있던 스킴은 금리가 높아지면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 빠지고 금리가 낮아지면 철저하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스킴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킴 자체는 사실 미국 경제 토대가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성장의 힘이 아니라 할인율의 힘이 증시를 좌지우지하던 상황인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해진 상황이고요. 저희가 예상하는 국면은 향후에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데미지를 입지 않을 거고 특히나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빅테크들이나 AI가 좋은 예시가 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다 그래서 뭐 반도체를 덜 사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는 점차 금리의 영향력은 없어질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가 되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그린 것처럼 내후년에 물가가 빠져주고 금리가 빠져준다 이러면 빅테크들의 주가는 뭐 더 좋으면 좋았지 나쁜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세 가지 기업 정도가 좀 떠오르는데 일단은 직접적으로 중국에 물건을 갖다 파는 애플하고 테슬라가 일단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중국에서 생각보다 꽤 차지하는 수요의 비중이 큰 상황이고요.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위축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제 믹스 개선의 힘으로 어찌저찌 버티고는 있지만 중국이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애플의 실적 반등 속도는 좀 현저하게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시장에서 계속 이제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자주 접하는 뉴스플로우들은 단가를 내려야 된다 이런 뉴스들이 자주 보이는데 만약에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했을 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타격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나 테슬라는 경쟁제죠.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전기차면 전기차, 로컬 제품들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엔비디아는 사실은 경쟁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규제를 막기 전에 그 HB 칩을 이제 쟁여놓으려고 하는 가술과 훨씬 더 지금 세게 목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염가 소비재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대중국 수출입이 위축이 된다 그랬을 때 미국 내에서 뭔가 물건을 조달한다 그랬을 때는 약간의 이제 뭐 소비재 가격 상승 압력이라던가 마진의 악화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산기에 넣고 나서라도 사실 애플이나 테슬라가 철저하게 그냥 물건만 파는 회사냐 라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진 않죠. 애플도 스마트폰만 파는 게 아니고 서비스 쪽의 매출도 충분히 발생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추후에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건 FSD 같은 이제 이런 서비스나 생산성 제품들이기 때문에 얼추 중국의 반등이 더뎌진다고 해서 얘네들의 실적도 뭐 조금 슬로우해질 수는 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 메이크업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 엔비디아고 그 알파벳이고요. 사실 이제 다들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빠질 수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의 그 경쟁 구도가 되게 심해지는 구도에서 혼자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뭐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기업들 중에서 엔비디아만 혼자 지금 부를 약간 독점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이 기업들의 제품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 이제 뭐 GPU 만드는 캐파가 늘어날 것 같지도 않고 되게 오랫동안 걸려야 이 주문을 받아올 수 있기도 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심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알파벳인데요. 알파벳은 되게 그 특이한 회사예요. 그 IR에서 뭔가 재밌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는 회사였거든요.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될 만한 요소들을 뭐 머스크가 잘 얘기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뭐 알파벳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게 없고 항상 초반에 상승할 때 재미가 없어요. 근데 뒤에 이제 진가가 드러나는 기업이죠. 지난 2020년과 2021년에도 똑같은 패턴. 처음에 애플과 테슬라, 엔비디아가 무자비하게 상승했는데 결국 뒤따라가서 이제 구글이 다 상승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이제 챗 GPT 때문에 되게 시장의 화두를 잃고 출발을 했는데 뒤에 이어서 지금 잘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본업의 반등도 그렇고, 사실 뭐 R&D 역량으로 봤을 땐 구글만한 기업이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에서 이제 딱 이게 막 되게 플레이를 하지 않는 종목이었다 하면, 향후에는 이제 이 진가가 드러나면서 상승의 뒷부분이 이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빅테크가 워낙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장을 따라가려면 나스닥 같은 그 ETF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도 빅테크의 성과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저희 투자의 기준점이 빅테크가 돼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뭐 이제 7종목을 개별 종목을 미국에서 다 구성해서 이제 이걸 따라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편하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는 사실 막 팡플러스라는 ETF가 있었어요. 근데 구성이 이제 뭐 중국 기업들도 이제 좀 들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미국 주식만 베이스로 보는 그런 빅테크의 기준점이 되는 이런 ETF들이 없었는데 이게 생겨났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실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제적 해작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성립하는 종목들이거든요. 트레이딩이 아니라.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더 투자자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더 많이 내주셨으면 하고, 이 ETF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